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불꽃야구를 둘러싼 저작권 충돌과 그로 인해 뒤집힌 미디어 권력의 판도를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누가 사냥꾼이었고, 누가 사냥감이었는지, 그리고 왜 결과가 정반대로 흘러갔는지를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는 순간, 2025년 12월 대한민국 미디어 업계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불꽃야구를 지우기 위해 칼을 뽑았던 쪽이 오히려 시청자의 외면을 받으며 0.75%라는 충격적인 시청률을 기록한 사건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프로그램 부진이 아닙니다. 콘텐츠를 통제한다고 믿었던 권력이 시장과 시청자의 판단 앞에서 무력해진 결정적 신호였습니다. JTBC는 분명히 기존 질서의 중심에 서 있던 존재였습니다. 거대 자본, 정규방송 채널, 법적 권리, 그리고 오랜 시간 쌓아온 브랜드 파워까지 모두 갖춘 전통 미디어였습니다. 그들은 불꽃야구가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했고 저작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서 있던 무대를 흔드는 계기가 됩니다. 왜 이런 역전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의 발전 때문일까요? 플랫폼 환경의 변화 때문일까요? 핵심은 그보다 더 단순하고 명확한 지점에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의 판단력입니다. 과거에는 방송사가 콘텐츠를 정하면 시청자는 선택권 없이 소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시청자는 다릅니다. 그들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등을 돌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불꽃야구를 향한 저작권 공격은 시청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진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가? 누가 권력을 앞세워 통제하려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숫자로 돌아왔습니다. 재미와 진정성이 없는 콘텐츠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이 지점에서 팬들이 던진 한 문장이 상징처럼 떠올랐습니다. 너네 팀이 먼저 삭제된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것은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시장의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콘텐츠의 생존 여부는 더 이상 방송사의 결정이 아니라 시청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이 상황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침묵하거나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왜 존재하는지, 누구를 위해 콘텐츠를 만드는지를 더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선택이 이후 모든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장면은 단순한 프로그램 간의 충돌일까요? 아니면 콘텐츠로 둘러싼 권력 구조 자체가 뒤집히는 역사적 순간일까요? 다음 부분에서는 JTBC의 판단이 왜 시대를 거스른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시청자가 어떻게 중심이 되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JTBC의 판단은 어디에서 어긋났을까요? 그들은 하나의 전제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지우면 시청자는 볼 곳을 잃고 다시 방송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철저히 20세기식 플랫폼 독점 논리였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이 송출을 중단하면 콘텐츠는 실제로 사라졌습니다. 테이프는 방송국 창고에 있었고 편성권은 소수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시청자는 기다리거나 포기하는 선택지밖에 없었습니다. JTBC는 바로 그 시절의 기억에 기대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시청자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콘텐츠를 퍼뜨리고 재해석하고 다시 유통시키는 능동적인 참여자입니다. 영상 하나가 내려가는 순간 분노는 곧 행동으로 바뀝니다. 불꽃야구 관련 영상이 삭제되자 팬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플랫폼에서 재업로드된 영상을 찾아 공유했고 직접 편집한 클립을 퍼뜨렸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콘텐츠는 오히려 더 넓게 확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통제의 실패가 아니라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재미없는 콘텐츠를 연명시키는 도구로 쓰이는가? 왜 창작자의 실험과 도전은 억제하면서 기존 질서만 지키려 하는가? 이 질문에 JTBC는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0.75%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낮은 시청률이 아닙니다. 시장으로부터 받은 냉정한 평가이자 경고였습니다.
권력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콘텐츠라도 재미와 몰입이 없으면 외면받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전혀 다른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플랫폼에 매달리지 않고 팬과의 연결을 중심에 두는 구조를 강화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서사를 택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시청률은 숫자일 뿐이지만 그 숫자가 가리키는 세계관은 분명합니다. 통제와 독점의 논리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가진 시청자는 재미와 진정성이라는 기준으로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JTBC는 플랫폼을 권력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플랫폼을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결국 운명을 갈랐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차이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은 장시원 PD의 결정적 선택, 자체 플랫폼 구축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흐름이 뒤집히는 지점에는 하나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내리면 끝이라는 사고방식 자체가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곧 약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남의 땅에서 장사를 하는 한 집주인이 칼을 들면 언제든 쫓겨날 수 있습니다. 장시원 PD는 이 단순한 진리를 콘텐츠 시장에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대응이 아닌 탈출, 항의가 아닌 구조 전환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은 단순한 대체 채널이 아니었습니다. 자체 플랫폼. 다시 말해 디지털 본진을 구축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영상을 올릴 공간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디어 권력의 지형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플랫폼의 핵심은 안정성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도 흔들리지 않는 실시간 스트리밍 인프라. 외부 플랫폼의 정책 변화나 저작권 신고에 즉각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구조. 그 기반 위에서 불꽃야구는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기술을 어떤 철학으로 설계했느냐입니다. 장시원 PD가 플랫폼에 담은 키워드는 세 가지였습니다. 자유, 연결, 그리고 존중이었습니다. 시청자는 더 이상 통제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콘텐츠를 지켜내는 동반자였습니다. 실시간 소통, 직접적인 피드백, 즉각적인 반응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구조. 이 안에서 팬들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이 선택은 JTBC의 전략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했습니다. 유튜브에 저작권 신고를 넣는 순간 끝날 것이라 믿었던 계산이 깨졌습니다. 영상은 더 이상 한 곳에 묶여있지 않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이동했습니다. 권력이 닿지 않는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저작권 공격은 위협이 아니라 명분 없는 압박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팬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누가 법을 앞세우고 누가 관계를 지키는지 그 대비가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싸움의 무대는 법정이나 방송국이 아니라 신뢰의 영역으로 옮겨갔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구조가 어떻게 저작권 무기를 사실상 무력화했는지, 그리고 왜 이 선택이 합법적이면서도 가장 창의적인 대응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JTBC가 꺼내든 무기는 단순했습니다. 저작권 신고라는 이름의 압박수단이었습니다. 유튜브라는 중앙집중형 플랫폼에서는 이 방식이 매우 강력하게 작동해왔습니다. 신고 한 번이면 영상은 자동으로 내려가고 설명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이 구조는 누구에게 유리했을까요? 자본과 인력이 충분한 거대 방송사에게 유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쪽만이 반복적인 신고와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 창작자에게 이 구조는 사실상 침묵을 강요하는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장시원 PD가 만든 구조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자체 플랫폼은 유튜브에 자동 차단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상 하나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 신고가 아니라 법적 절차 전체를 밟아야 합니다. 그 과정은 국내법을 넘어 국제법과 서버 관할 문제까지 연결됩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이었습니다. 저작권 미사일이 날아오지 않는 공간으로 콘텐츠를 옮긴 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법이나 편법이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법이 도달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전략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알고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은 시간 싸움이며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갖추는 쪽이 유리하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는 싸움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 미디어를 권력의 영향권 밖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창작자를 위한 디지털 망명 계획이었습니다. 콘텐츠가 검열되거나 차단되는 순간에도 팬들과의 연결이 끊어지지 않는 구조. 이것이 바로 저작권 공격을 무력화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결국 규제를 피하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장시현 PD는 법의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법이 콘텐츠를 압박하는 방식을 재설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은 보호의 수단으로 남았고 통제의 무기로 쓰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팬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누가 법을 존중하면서도 창작의 자유를 지키려 했는지. 그 대비는 분명했습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이후 더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플랫폼 독립이 어떻게 수익 구조까지 뒤집었는지, 그리고 왜 이 변화가 방송사에게 가장 위협적인 요소가 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랫폼 독립의 진짜 파괴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송출의 문제가 아니라 수익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지만 장시현 PD의 선택은 돈이 흐르는 길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기존 플랫폼에서 창작자의 수익은 언제나 중간을 거칩니다. 광고, 후원, 구독 모든 구조에서 플랫폼은 먼저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창작자는 조회수와 반응을 만들어도 최종적인 통제권을 쥐지 못합니다. 수익의 크기가 아니라 주도권의 문제가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자체 플랫폼으로 이동한 순간 이 구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후원, 구독, 굿즈 판매가 하나의 흐름으로 직접 연결됩니다. 중간 유통 단계가 사라지면서 팬의 선택은 곧바로 창작자에게 도달합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돈을 더 버는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콘텐츠의 생존이 광고주나 편성권자의 판단이 아니라 팬의 결집력에 달리게 된 것입니다. 법적 분쟁에서 요구되는 비용조차 팬들의 자발적 참여로 감당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시장 안에서 팬덤은 실제 힘을 갖는 주체로 변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JTBC의 계산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법정에서는 우위에 설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압도적인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시청률이 떨어질수록 광고 수익은 줄고 유지 비용은 그대로 남습니다. 콘텐츠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팬과 함께 움직였습니다. 실시간 소통 속에서 서사가 만들어지고 참여가 곧 응원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가 아니라 함께 경험하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차이는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0.75%의 시청률과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 이 대비는 단순한 인기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콘텐츠가 살아있고 어떤 콘텐츠가 형식만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시청자는 관객이 아니라 선택권을 가진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방송사와 창작자의 대결이 아니라 시대 감각의 충돌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자본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깊은 신뢰의 연결을 만들었는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흐름이 의미하는 것, 그리고 왜 이번 사례가 단순한 갈등을 넘어 미디어 환경의 전환점으로 남게 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법적 무기를 쥔 방송사였을까요? 아니면 신뢰로 연결된 콘텐츠였을까요? 2025년 12월 기준 수치는 이미 답을 내놓았습니다. 0.75%의 시청률은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콘텐츠가 더 이상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유지 비용은 계속 발생하지만 관심과 몰입은 돌아오지 않는 구조. 이 상태는 실패라기보다 종료에 가까운 경고였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살아 움직였습니다. 유튜브, 트위치, 자체 플랫폼을 넘나들며 수십만 명이 동시에 참여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인기 지표가 아닙니다.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호흡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일방향 송출과 쌍방향 참여의 차이입니다. 불꽃야구에서는 팬이 전략을 이야기하고 반응을 남기고 서사를 함께 만듭니다. 시청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콘텐츠 안에 존재합니다. 반면 기존 방송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보여주겠다는 논리, 받아보라는 태도. 하지만 그런 관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택권을 가진 시청자는 참여할 수 없는 콘텐츠에서 등을 돌립니다. 이 지점에서 팬들이 던진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너네 팀이 먼저 삭제된다. 이 문장은 분노의 표현이 아니라 자연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재미와 연결을 잃은 콘텐츠는 스스로 도태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JTBC가 지키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콘텐츠였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중심이라는 오래된 믿음이었을까요? 어쩌면 진짜로 삭제되어야 했던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태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저작권 분쟁이 아닙니다. 콘텐츠와 플랫폼, 창작자와 방송사, 팬덤과 권위가 충돌한 결과입니다. 그 충돌의 끝에서 하나의 방향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권력이 아니라 신뢰, 통제가 아니라 연결이 선택받았습니다. 장시원 PD는 자본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이디어와 기술, 그리고 팬덤에 대한 신뢰로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 선택은 콘텐츠 시장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시청자에게 돌아옵니다. 억지로 떠먹이는 콘텐츠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함께 만들어가는 여정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삭제라는 무기가 통하지 않는 시대. 콘텐츠의 생존은 오직 선택과 신뢰 위에서 결정됩니다.